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공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대생 취업 전략에 따라서 인천에 와서 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방송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대생들의 취업 전략. 굉장히 힘든다고 서로 하는데 여대생의 취업이 과연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갈 건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만 일단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스스로의 벽을 좀 깨는 건 어떨까 싶어요. 실제 남녀의 취업률, 그 대학 졸업 이상의 뭐 고등학교 졸업 전문 학력 소지자의 졸업 취업률을 보면 남녀 차이가 나긴 납니다. 물론 남성이 약간 이제 우위에 있고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남성보다 여성의 이제 취업의 질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 남자분들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의 취업, 중견기업 취업이 많고 여성분들은 대기업 공공기관 비슷한 중견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작은 비영리 집단이라든지 작은 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이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제 이 원인 자체가 남녀를 차별한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남녀의 약간의 성별 차별은 있지만 여성 스스로의 한계점도 스스로 만드는지 않나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취업 현장에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예 도전을 안 하거나 본인은 남성보다 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조금 꺼리는 경향인데 오히려 공공기관에 실제 다양한 공공기관에 가면 실제 여성의 지원자의 합격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실제 여러분 안 보셨긴 그러고 그다음에 대부분적인 여성을 안 뽑는다고 선입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직무 중에 뭐 해외 영업은 여성 안 뽑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그럽니까? 실제 과거보다는 여성을 뽑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실제 여성 스스로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뽑을 일은 작다는 거죠. 왜? 해외 영업 성격 자체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출장의 빈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요즘은 굳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실제 다양한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소통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출장의 빈도가 과거보다 낮은 편이고 여성들의 섬세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성들이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지원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결국은 이 여성에 대한 부분 차별성은 여성 스스로가 만드는 부분도 일부는 있다는 거. 그래서 대기업,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중견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 조금 적다 그리고 여성을 끌어야 한다는 직무 조금 더 과감히 도전해보는 걸까요? 실제 과거에 제가 아는 5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유독히 두산그룹만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두산그룹은 실제 보면 아이템 자체가 뭐 중장비, 중공업부터 프렌트 이런 거 보니까 친구들 스스로가 이 여성 안 뽑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범사 막 우리 한번 내보자 이래가지고 미안하지만 5명이 전혀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의 한계점을 첫 번째 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반전의 매력이랄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기업들이나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스스로가 여성에 대한 차분한 이미지 그리고 정적인 이미지, 꼼꼼한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그쪽만 몰아가는 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 뭐랄까 이미지란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이미지란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 이미지라는 부분 자체가 실제 뭐 있긴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하지만 이게 그 이미지를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전의 매력을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요? 실제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굉장히 큽니다. 상장업체고 매출 규모가 1조가 넘는 회사에 이제 국문학과 출신의 전형적인 단아한 여성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분위기는 정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가면 아직까지 오프라인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토리를 막 발굴했습니다. 저랑 발굴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태권도 유단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고등학교 때까지 취미생활로 태권도를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집이 슈퍼마켓을 해가지고 주말마다 오히려 박스를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이미지가 정적이고 차분하고 이렇다면 오히려 자기소개 서상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들을 오히려 쓰는 것이 오히려 양쪽의 균형적인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점, 물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시키는 과감한 용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성 스스로들이 약간의 단점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단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뭐 자소서는 좀 다르지만 면접 과정에서 어떤 면접 말만 하면 공식적인 친구들하고는 관계없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면접을 그냥 보다 보면 면접관은 그 친구의 답변보다는 왜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지만 계속 집중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그 친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언한 게 과감하게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해 보자. 그래서 과감히 1분 소개에 그 이야기를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접관님 저의 얼굴이 빨개진 거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죠.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친구들 외부 모임, 다른 모임에서도 저 항상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었다고 어필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 단점 자체를 장점으로 활용한다. 굉장히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반전에 또 그러면 과감해 본인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단점으로 해석하고 단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좀 집중하는 건 또 어떨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펙이라는 이런 부분, 엄밀해서 스펙이라는 부분은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 학점도 좋죠, 자격증도 좋고 영어도 좋고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스펙적인 면만을 강조했던 과거의 채용 방식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매한 게 스펙을 계속 내세우다 보면 공부는 굉장히 잘한다. 다른 경험이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어진 것만 잘했다. 특히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실제 보면 단 한 번의 결석 조퇴 지각도 없었습니다. 이거 오히려 굉장히 성실성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해석한다면 융통성이 하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게 요즘에 최악의 지원자가 오히려 다른 건 경험은 하나도 없고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가 그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펙적인 면보다는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다양한 경험도 거창하고 자랑하고 그런 경험이 아니고 하루 이틀 작은 에피소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부산의 모 대학교 국립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실제 보면 학점으로 따지면 이제 단대가 아니고 학교전 재수석입니다. 학점이 4.4가 거의 넘고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이제 잘 안 뽑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도 또 마찬가지로 경험을 한번 발굴해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특이하게 대학교 2학년 때 김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소재는 김공장이라는 특수성이 엄밀히 말해서 동기 또래보다는 다양한 사람들, 아저씨들, 아줌마들과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오히려 공부에 대한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거 비슷한 게 군인 출신들은 군대 얘기만 쓸 거예요. 저기 외국어대 출신들은 외국어에 관련된 이야기만 쓴다. 과연 기업이 좋아할까요? 그건 아니죠. 실제 보면. 그래서 자기 이해의 다양한 경험, 이거 여대생들 특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관계없고요. 봉사활동도 관계없고요. 거기서 세부적인 에피소드를 자꾸 찾아보고 정리하고 그걸 어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너무 똑 부러지는 성격. 좋았죠. 근데 이제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똑 부러지는 성격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약간의 압박 질문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여성을 차별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뭐냐?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는 논리, 이야기가 듣고 싶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너무 건벌먹고 거기에서 여성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합니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친구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친구들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고객센터나 마케팅이나 서비스 부분 말해서 yes and but 면접관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글능글하게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여성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먼저 예스를 해주고요. 다만 제가 이런 강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여성 고객도 많고 여성 기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넝글넝글해지는 것이 오히려 어떤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대생의 취업 전략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남자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좀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벽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 준비가 다 되면 도전한다? 그거 준비할 것도 없는데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다양한 기업, 대기업도 좋고 공공기관도 좋고 중견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자꾸 찾아서 도전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들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기업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기업들은 특히나 우리 회사 더 잘하는 친구, 더 오고 싶은 친구를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5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막으로 아직까지 실력이 서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대생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